제가 11월 30일에 베트남에 넘어왔으니까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좀 넘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일 진척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지난주까지, 공장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공장 부지를 선정한 후에 더불어서 컨설팅 업체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 현지 역의 계좌까지 개설을 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부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부지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왔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여러 지역 공단들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거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부지값이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실내로 방린 꾀보바, 그러니까 꾀보 상공단이죠. 상공단의 경우에는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60불대 후반, 그러니까 뭐 70불, 68불 정도 했던 금액이 지금 현재는 85불을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20불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한 동반 4공단 같은 경우가 지금 70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폭 같은 경우도 보면 비싼 곳은 지금 현재 120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쪽에 관련된 부동산 업체라든지 컨설팅 업체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 한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7, 80불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120불까지 가격이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가격 상승도 가격 상승인데 더 큰 문제는 부지가 일단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저희 회사가 지금 찾고 있는 부지는 약 한 1헥타르 정도의 땅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에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공단 부지는 최소 2헥타르에서 한 3, 4헥타르 정도 되는 그 정도 단위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어서 저희처럼 그 1헥타르 정도 분양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땅을 분할을 해서 판매하지 않고요. 그렇게 좀 작은 단위의 부지 같은 경우는 그 메인 부지가 아닌 그 공단 끝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부지를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나서 그 끝에 이제 자투리 땅이라고 하죠. 그 자투리 땅의 부지 같은 경우는 뭐 때에 따라서는 1헥타르가 안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1헥타르가 조금 넘기도 하고 그런 땅 같은 경우를 많이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모난 땅은 별로 선호하지 않죠. 되게 다 반듯반듯한 직사각형 땅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땅이 그런 땅은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런 땅도 구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베트남이 물이 많고 강이 많고 호수가 많은, 연못이 많은 나라라는 거는 베트남에 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논밭이라든지 연못 위에 공단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 프로파일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프로파일을 받고 그 집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박은 주변을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땅을 좀 파내게 됩니다. 이렇게 파낸 그 부분에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물이 이렇게 잠겨 있는 상황들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논밭 위에 이제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복토를 하게 되는데, 복토를 뭐 우리나라 산업공단 조성하는 거 보면 되게 황토 흙이 많죠. 근데 여기는 되게 다 복토를 거의 모래, 이제 잔 모래로 이제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저희 한국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땅만 보고 선택을 한다면 빈북이나 그리고 그 북쪽, 그러니까 북서 쪽이죠. 북서 쪽에 있는 푸토 같은 경우는 좀 산악 지역이고 대부분 다 황토의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빈푹은 값이 너무 비싼 게 문제고 푸토는 상대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적인 측면, 그러니까 원부자재 소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물류가 하이폰, 그 푸토에서 하이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요. 물론 푸토 같은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인력 수급에 대한 인력 수급보다는 그 임금이 이제 상급지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인력 수급이 그러면 원활하냐? 물론 현재 방린도 인력 수급이 뭐 원활치 않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인력 수급 문제에서 봤을 때 푸토는 과연 인력 수급이 원활하냐? 푸토는 인력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썩 원활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대신에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상급지지만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풍부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하남 지역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인력 수급이 수월하다라는 부분들을 하남 기업인들은 장점으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푸토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일반 직공의 인력 수급보다는 사실 이제 관리자급 그리고 한국 주재원분들이 이제 와서 근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자급, 예를 들면 회계장이라든지 그리고 통역 그리고 각 그 생산 파트라든지 품질 파트 뭐 이런 인사관리 파트 이런 중간에 이제 현지 분들이 이제 밑에 그 직원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 관리자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이제 방린 쪽이 이제 좋긴 한데 아시다시피 방린은 삼성을 위시로 한 삼성 1, 2차 벤더들 위주로 되게 삼성과 관련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금 체계도 타 지역보다 높고요. 뭐 어떤 분들은 방린이 지금 2급지긴 하지만 거의 1급지에 준하는 뭐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좀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와서 방린 지역, 박장, 그리고 빈푹, 그리고 푸토, 그리고 하이정, 타이용엔, 그리고 하남, 님빈 총 8개 성을 돌아봤습니다. 공단 지역으로는 방린에서는 다이동 공단도 가봤고 그 다음에 VSIP도 가봤고요. 근데 이 두 개 지역은 뭐 사실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보다는 그 이제 이쪽에서 알게 된 법인장님 계시는 그 회사를 방문하러 갔다가 그 법인장님께서
한번 VSIP도 이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같이 이제 투어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 그 부지를 보기 위해서 봤던 공단은 꾀보 1, 그 다음에 꾀보 3공단, 실제 방인에서는 2개 공단을 둘러봤고요. 박장에서는 번중 1공단, 번중 2공단, 그리고 그 주변의 공단들을 좀 둘러봤고요. 실제 부지를 보기 위해서 갔던 곳은 번중 1, 번중 2 공단을 둘러봤고요. 그리고 화푸, 최근에 이제 공단이 조성이 돼서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화푸 공단을 가봤습니다. 그 타이웅에는 이제 저희 후배가 이쪽에 지금 주재를 하고 있어서 저희 후배 따라서 한번 그 삼성 타이웅엔 공장을 한번 그 주변 일대를 한번 둘러봤고요. 그리고 빈푹에 가서는 빙수엔, 그 다음에 바텐 1공단, 바텐 하이, 바텐 2공단을 둘러봤고요. 바텐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좀 많이 눈에 보여요. 근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 빈푹성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빈푹성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작은 단위로는 분양을 안 하고 되게 큰 단위로만 분양을 하고 지금 현재는 분양이 다 완료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땅이 보이더라도 그거는 사실 빈 땅이 아니고 다 임자가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토는 푸하 공단을 둘러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하 공단은 뭐 일단은 산을 좀 깎아가지고 공단을 조성해 놔서 그런지 땅은 상당히 단단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푸하 이제 2공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푸하 1공단 앞에 이제 또 공단 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긴 합니다. 푸하 공단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라이꺼인가요? 그 사파 쪽으로 가는 쪽에서 그 푸토를 거쳐서 그다음 빈푹을 거쳐서 공항 쪽까지 연결되는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그나마 좀 접근성이 좋아졌고 특히 푸하 공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거의 뭐 한 2, 3분 거리에 이제 푸하 공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노이나 공항에서부터의 그 푸하 공단까지 거리는 길지만 실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지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 하이테크 산업단지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을 실제 방문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그 하이테크 산업단지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막상 가봤더니 아직 뭐 도로도 아직 포장이 안 돼 있고 뭐 한두 군데 이제 건물을 짓고 있긴 한데 상당히 좀 어수선해 보이고 사실 저희에게 추천해줬던 땅을 가서 봤더니 그대로 논인 상태고 아직 복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꾸준히 지켜봤던 지역이긴 하고요. 사실 그 가장 좀 욕심이 났던 부분은 동반 하이, 그러니까 동반 1, 2공단 쪽이긴 한데 사실 동반 1, 2공단은 되게 다 개발이 지금 뭐 건물도 다 지어져서 실제 그 생산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 남는 부지가 거의 일부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반 4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공단이 그 인프라들은 다 작업이 끝나 있고 실제 이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도 있고 현재 지금 공사 중인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4공단이 현재로서는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매력 있는 어떤 지역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남 동반 4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하노이에서 동반 4공단까지 일본 국도가 뚫려 있는데 국도가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속도로처럼 도로 상태도 상당히 그 포장 상태가 최근에 이제 포장을 해서 그런지 포장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하노이에서
한남공단까지 50km입니다. 50km에서 한남공단 같은 경우는 하노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하노이에서 하남까지 거리보다 하노이에서 박리까지 거리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 하노이에서 박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다리, 강을 끼고 있는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리의 그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고 또 퇴근길에 거기를 건너오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요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주변의 법인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를 넘어오는데 예전에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 최근에는 뭐 2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러면 정말 출퇴근 시간으로 3시간, 4시간을 차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하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딩에서 출퇴근을 한다 하면 그 미딩에서 이제 하노이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그 구간만큼은 뭐 정체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하노이 시내 구간을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실제 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그렇게 막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퇴근길에도 제가 한번 하남에서 하노이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하노이 입구까지는 뭐 정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제 하노이 딱 그 시내 진입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정체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흥해는 사실 저희가 한번 가볼까 계속 망설였던 지역인데 흥해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하노이고 여기가 박린이면 흥해는 이쪽에 있습니다. 하남은 이쪽에 있고요. 좀 아래쪽에 있죠. 흥해이 이제 이쪽은 하이정이고 이쪽이 하이퐁이면 이렇게 하이퐁을 가는 경로로 보면 흥해도 이쪽에 바로 위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이쪽이 상당히 좀 위치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지 가격이 그렇게 뭐 싼 편도 아니고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하노이에서 흥행을 가려면 사실 이렇게 좀 길이 뚫려 있으면 접근성이 편할 텐데 이쪽에 별도의 길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린으로 가는 그 길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렇게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박린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 그 동선이 이쪽 구간에 대한 동선이 그대로 겹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흥행 지역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흥행 지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님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그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갔던 건 아니었고 그쪽에 이제 저희 이쪽에 하남에 아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께서 님빈에 지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건축직인 그 회사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한번 가봤었는데 그쪽에도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님빈 밑에 남딘이 있죠. 그래서 남딘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니, 님빈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님빈 지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아마 그 자동차를 위시로 한 아마 그 협력업체들이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님빈은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뭐 땅콩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광 지역이고 하남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노이에서 보면 하남, 님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리적으로 푸토보다도 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고 접근성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현대자동차 어떤 협력 파트너사로서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전자업체가 님빈까지 내려간다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님빈으로 갈 바에는 푸토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부지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최근에 이제 부지를 계약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이제 업무가 사실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몇 군데를 좀 만나봤던 그리고 만나보면서 나눴던 어떤 정보라든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조사하면서 내지는 주변 뭐 법인장님이라든지 지인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법인 설립 과정에서 뭐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목적은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베트남 법인 설립이라든지 공장 부지 관련돼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딱히 제가, 물론 유용한 정보도 일부는 있었지만 정말 제가 찾고자 했던 그런 정보를 이렇게 좀 다뤄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제목을 보고 들어가서 실제 뭐 영상을 뭐 6분짜리든 10분짜리든 아니면 그 이상의 영상을 보더라도 실제 알맹이는 뭐 알맹이를 좀 찾기는 힘들었었고 되게 수박 겉핥기식 그런 식의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정말 좀 알짜, 물론 다른 분들은 제가 또 알고자 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의 또 정보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100%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알아보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라.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팩트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팩트가 모든 경우에 다 팩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 이제 설명드릴 그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각 성에 따라서 절차라든지 요구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행했다고 해서 그분이 진행했던 게 100% 맞는 거일 수도 없고 또 100% 틀린 이야기일 수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진행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분명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한쪽에서만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한쪽의 사람들만 만나서 그 말만 팩트라고 믿지 마시고 이런 쪽도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시고 저런 쪽도 만나보시고 저런 쪽 사람도 만나보시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잘 종합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지역에 가서 공장을 설립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